이곳을 찾는 손님에겐 스피드가 생명이랍니다. 오픈과 동시에 밀려드는 것도 모자라 행여 자리가 없을까 달려오는 손님까지 줄을 잇는데요. 어머머, 아예 뛴다 뛰어. 대체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애타게 만든 걸까요? 너무 기다리면 힘드니까 포장해서 집에 가서 편하게 끓여 먹기도 하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겨울이면 늘 생각나는 추울 때 몸 안까지 전체적으로 여름에도 덮여주는 맛.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중독성. 얼얼한 매운맛으로 중국 4대 진미라 손꼽히는 마라탕입니다. 여기에 화끈한 불맛 제대로 입은 마라상궈 역시 이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 하나라는데요. 광활한 중국 대륙을 넘어 한국인의 입맛까지 완벽히 사로잡은 맛의 신세계. 조금은 낯선 비주얼의 이 음식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공이랍니다. 마비될 마, 매울 라자를 써 마라탕이라 불린다는 사천 요리인데요.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뭐 그럼 그냥 땡겨요. 하여튼 중국 심양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고향이 중국이세요? 아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아, 네. 원래는 외지 사람들한테는 레시피나 이런 뭐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배우게 됐습니다. 미묘한 맛이죠. 육수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묘한 맛을 내는 만큼 재료 역시 복잡하다는데요. 그 맛의 시작은 생닭에 있답니다. 그런데 닭을 손질하다 말고 다른 작업에 들어가는 달인. 갈색빛의 액체가 달인의 손짓에 맞춰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는데요. 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돌연 생닭 위에 쏟아붓는 달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몽땅 부어줍니다. 구릿빛 자태를 자랑하는 액체의 정체, 천연 감미료 조청인데요.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성스레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세척한 고수예요. 고수. 조청을 발라놓은 닭에 잘 묻힌 다음에 이걸 태울 거예요. 닭의 비린 맛을 잡고 향을 더해줄 고수. 이때도 달인만의 방식이 있답니다. 50도가 넘는 높은 도수의 술이 사용된다는데요. 이렇게 단시간 순간적인 열을 가해야 고수 특유의 향을 잃지 않으면서 닭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답니다. 또한 열로 인해 닭껍질이 수축되면서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다네요. 고수 자체가 향이 강하긴 한데 이렇게 열을 한번 가해서 쓰면 육류의 잡내 잡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죠. 이번엔 커다란 들통을 준비하는 달인. 그 안에 한가득 들어있는 건 바로 사골입니다. 이 뼈를 다시 한번 잘게 부숴 사용한다는데요. 주방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질 소리가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숴서 써야 사골 안에 있는 골이 잘 우러나고 국물맛도 더 깊어지거든요. 달인이 아니고선 생각하기조차 힘든 방법입니다. 이렇게 끓여낸 진한 사골 육수에 고수향을 입은 닭을 넣고 맛이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푹 끓여주는데요. 저절로 살이 풀어질 때까지 한나절은 끓여줘야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뒷맛을 위해 채소를 더해주는데 이때 사용되는 재료만큼은 공개 불가랍니다.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마라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달인. 중국에 있는 마라탕집을 다 다니면서 맛도 비교해보고 어떤 맛이 가장 괜찮은 맛인가. 그래서 중국 전역도 사천, 광저우까지 다 다니면서 맛도 보고 다니곤 했습니다. 수고스러움도 마다치 않으며 완성시킨 달인만의 마라탕은 그 소스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빨간 양념은 중추 역할을 한다는데요. 매운맛을 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름이에요. 해밥. 이번엔 기름을 준비하는 달인. 마라탕만의 독특한 맛을 내주는 5가지 향신료를 담고 마지막으로 중국 사천에서 직접 공수한 사천 고추를 넣어주는데요. 청양고추보다 10배나 맵다죠? 매운맛이 한껏 우러난 기름은 건더기를 걸러내 맑은 기름만 따로 모아줍니다. 이미 매운 향이 고루 배인 기름이지만 여기서 끝낼 달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춧가루에 기름을 투과시켜 맛과 향을 더하는 달인. 고춧가루의 칼칼함까지 더해져 일반 고추기름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깊은 매운맛이 완성된답니다. 달인만의 노하우로 만든 고추기름은 그 진한 향과 맛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빛깔을 자랑합니다. 이번엔 숙성장이 빛을 발할 차례. 고추기름에 숙성장을 넣고 고루 섞어주는데요. 이때 장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답니다. 또 걸러요? 네, 한 번 더 걸르고요. 한 번 더 볶아야 됩니다. 몇 번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총 3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손이 많이 간다는 건 그만큼 정성 없이 만들 수 없다는 의미겠죠. 이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기에 더욱 값진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달인표 홍유. 그 이름만큼이나 빨간 빛깔을 뽐내며 매운맛의 진수를 선보인답니다. 사천 요리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홍유는 그 자체의 향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을 정도라는데요. 이렇게 좋은 양념에 신선한 재료가 더해졌으니 맛보는 이마다 입을 모아 그 맛을 칭찬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 맛있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그 맛. 먹을수록 구미를 당기는 맛의 비밀은 두 번째 비법 양념장, 화성장에 숨어 있다는데요. 약간 피넛 가루 같은 게 섞이고 맛을 그러니까 땅콩이 베이스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땅콩의 맛이 느껴진다는 손님의 입맛이 제대로 적중. 그런데 땅콩도 다 같은 땅콩이 아니랍니다. 땅콩도 많은데 그런 땅콩들은 조미가 돼 있거나 가공이 돼 있어서 저희 마장과는 맞지 않아요. 가공된 맛을 피하기 위해 생땅콩만을 사용한다는 달인. 더 나은 맛을 위한 달인의 노력은 실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손질 역시 기계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손수 작업하는 것을 고집한다는데요. 여기에 고소함을 극대화시켜줄 땅콩 기름이 더해지면 달인만의 땅콩 베이스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데요. 두 가지 재료가 서로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킨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땅콩 베이스가 탄생한답니다. 느림의 미학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하루간의 숙성을 마친 땅콩 베이스, 이제 본격적인 양념을 만들 차례. 숙성 과정에서 딱딱하게 굳은 재료를 풀어주기 위해 특별한 물이 더해진다는데요. 눈으로만 봐선 이게 무슨 물인지 도통 감이 오질 않습니다. 흰자와 청주만 넣고 끓일 거예요. 그래야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물은 안 넣고 달걀, 흰자하고 청주만 넣습니다. 물이라 불리지만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러니한 이 재료. 달걀 흰자가 들어간 청주는 퍽퍽한 땅콩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데요. 이 방법은 달인이 땅콩 소스의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이랍니다. 기존의 조리 방식으로는 부족한 맛의 빈틈을 자신의 노력으로 메워 나가며 더 나은 맛에 도달한 달인. 이 노력에는 한계는 없어 보입니다. 땅콩과는 또 다른 고소함을 내는 참깨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섞어주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두 고소함이 한데 어우러져 그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색다른 화성장이 완성됩니다. 고소함이 여기까지 풍겨오는 것 같죠? 서로 다른 개성을 뽐내는 두 소스가 한데 어우러져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뽐내는 마라탕. 그 맛을 한 가지 말로 표현해내기란 참 어렵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맛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달인. 그 원대한 꿈이 더욱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은둔식달, 이번 역은 매운맛의 신세계역입니다. 오늘따라 보안이 철저한 자맹단. 작은 가게 앞에 늘어선 줄로 보건대 예사롭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약간 콩잎 같기도 하고 갈비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오묘한데 맛있어요. 구이 같기도 하고 찜 같기도 한 이 음식. 고기인지 생선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얼핏 감자탕 고기 같기도 하죠.
오늘의 음식 바로 돼지 등뼈를 매콤하게 구워낸 등뼈구이입니다. 달걀찜이 등장했다는 건 매운맛에 대비하라는 신호일까요? 빨갛다 못해 검붉은 비주얼이 한껏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뼈만 있는 고기가 상당해요, 이게. 등뼈구이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뼈를 감싸고 있는 두툼한 살코기를 보니 일단 합격점.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냥 물렁물렁하잖아요. 이건 쫀득쫀득해요. 씹는 맛이 느껴지네. 마냥 부드럽다기보다는 씹는 맛을 살려낸 식감. 그러면서도 쏙 빨면 살코기가 슥 발라질 정도인데요. 불기 향이 확 나면서 그래서 이게 등뼈구이인 것 같아요, 이게. 코에 훅 와닿는 불향에 체면도 잊은 채 씹고 뜯게 되는 맛. 뭔가 고기에 끌리는 향이 있어요. 이 등뼈 고기는 진짜 내가 먹어본 중에 최고예요. 여기에 매운맛 소방수, 주먹밥까지 등장했으니 이 조합은 두말 필요 없죠. 오늘도 과식 예상해봅니다. 소스는 그냥 그 땡기는 맛. 손을 못 놓게 만드네. 어렵게 손에 쥔 뼈를 내려놓고 나온 자맹단. 와 진짜 굵고 쩌리고. 매운 등뼈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불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등뼈들. 냄새부터가 보통이 아닌데요. 안 구운 거하고 구운 거하고 해보니까 확실히 구운 거 연한 맛도 나고 또 두 번째는 불맛이 나고. 그렇게 불맛을 입은 등뼈들은 매운맛을 입을 준비를 하는데요. 달인 맛의 비법 소스에 푹 조리듯 양념을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없이 양념을 뼈에 덧입히는 달인의 정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한참을 졸여 양념이 고기 뼈속까지 스며들 정도가 되면 매운 돼지 등뼈가 손님을 만날 준비가 끝납니다. 고기는 자고로 들고 뜯는 맛이죠. 한 손엔 위생장갑 끼고 양념을 얼굴에 묻혀가며 먹는 그 맛이 일품인데요. 이거는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그렇다면 달인의 매운 등뼈구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은밀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뼈는 그냥 예사롭지 않던데 그냥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쓰면 안 되죠. 야, 우리는 다 숙성을 시켜가지고 쓰면. 달인은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시원한 맛 일품인 콩나물. 진하게 향이 올라오고 맛이 우러나면 콩나물을 건져내는데요. 바로 이 육수를 쓰기 위함이죠. 우리는 콩나물 건더기 나서 콩나물을 쓰려고. 시원하게 우려난 콩나물 육수에 삶아낸 단호박과 들깨를 넣고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내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죽의 형태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완성된 들깨 호박죽은 파의 매운 향을 중화시켜주고 고기에 담백함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핏물이 이제 저절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숙성이 다 된 거예요? 네, 숙성 다 된 거죠. 핏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숙성도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핏물을 빼줘야만 잡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숙성이 끝난 고기는 솥에서 한번 삶아내는데요. 이제 겨우 첫 번째 과정이 끝난 겁니다. 야, 이 하나만 뜯어도 배부르겠네요. 이런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달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배웠냐면은 핏물만 빼고 삶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게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개발했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방법을 터득한 달인. 불향을 더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불에서 구워내는 과정인데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정입니다. 달인이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 소스에 등뼈를 넣고 졸여주는 작업인데요. 맛이 고기에 골고루 배일 때까지 양념을 더하고 또 더해주는 과정이죠. 양념도 중요하고 졸이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맛을 내는 거는 양념이죠.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까지 더해져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양념. 부드럽고 그렇게 많이 안 맵고 적당히 매콤하고 끓이는 매운맛. 끓이는 매운맛의 비밀은 무엇일까? 정답은 냄비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매콤한 청양고추와 알싸한 마늘 그리고 달달한 고구마입니다. 푹 익혀낸 재료들은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으깨주는데요. 이걸 숙성을 하잖아요, 양념장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단축이 되는 거죠. 바로 숙성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해서 그 소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춧가루 간장과 같은 갖은 양념에 으깬 재료들을 넣고 넣어주면 매운맛은 물론 단맛도 생기죠. 하루 종일 달인을 지켜본 결과 이상한 장면이 종종 목격되곤 했는데요. 자꾸만 손을 주무르는 달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국자로 계속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얹으니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꼬부러져요. 하루에도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손에 국자를 꼭 쥐고 소스를 조리는 달인. 때문에 달인의 손은 국자를 잡은 모양 그대로 굳기 시작했는데요. 손이 왼손은 이렇게 주먹이 쥐었는데 오른손 주먹이 안 쥐어져요. 이제는 주먹을 쥐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깨어지거든. 그대로 나가면 소스만 따르고 소스는 고기에 맛이 안 들어가잖아. 고기에 맛이 들어가게끔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얹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나 싶고 달인에도 나오고. 음식을 향한 달인의 열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자욱하게 늘어선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한 중국집. 하천이 원래 매콤한 맛이 좀 전통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매콤한 걸 찾을 때는 여기 자주 옵니다. 먹으면 먹어서 계속 끌리는 그런 맛이라고. 손님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요리의 달인. 현란한 손놀림은 기본이요. 예사롭지 않은 포스까지. 볶고 굽고 지지고 튀기고 온몸을 사용해서 탄생시키는 사천 볶음밥은 특히 중국 사천 요리의 특징인 불맛과 매콤함을 가득 머금어서 입은 맛있게 또 눈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오감 만족 음식이죠. 중식에서 저만의 매운맛으로 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 요리는요, 추운 날씨 때문에 강한 향신료와 매운 향이 특징인데요. 이곳에서 단연 많은 러브콜을 받는 요리는 사천 볶음밥. 육회공, 다양한 재료들의 알찬 조화에 짜장 소스까지 활용 정점으로 올려주면 진수성찬 따로 없죠. 처음에 사천 볶음밥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확실히 매운맛이 좀 다른 집이랑 달라요. 좀 텁텁하게 매운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매워가지고. 이곳 사천볶음밥의 맛의 비밀로 꼽자면은 신선한 재료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쉬지 않고 돌리는 달인의 웍질. 짧은 보폭으로 빠르게 앞뒤로 흔들어서 재료가 빠르고 골고루 익도록 해주는 기술은 99%의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밥이 질어버리면은 이제 식었을 때 식감이 안 좋으니까 속은 날리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돌리는 거죠. 무술을 하듯 손목의 힘을 활용해 탄생시킨 탱글탱글함이 살아 숨쉬는 밥알의 사천볶음밥. 기본인 밥도 중요하지만요, 미각을 돋울 비밀 경계인 매콤한 소스를 2스푼 투하하면 달인의 노력이 만들어낸 특별한 요리로 거듭나죠. 예, 여기에 사천볶음밥의 맛을 내는 중요한 소스입니다. 고추장은 이제 맵고 달콤한 맛이 나지만은 이 중식에서의 소스는 이제 맵고 감칠맛이 이제 특징입니다. 먼저 찐쌀 같은데요. 거기에 빨간 고춧가루를 듬뿍 붓고 감자 전분을 넣은 뒤에 잘 버무려 줍니다. 고춧가루와 쌀을 이용해서 이제 양념장 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조금 전에 준비해둔 유부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만드는 건데요. 그 안에 또 뭔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답니다. 로추라고 중국 간장에 백목이버섯을 불리는 과정입니다. 중국의 양귀비도 피부를 위해서 즐겨 먹었다는 백목이버섯을 곱게 다진 뒤에 조금 전에 만들어둔 재료들과 다시 합체를 시킵니다. 과정이 이렇게나 많은데 힘든 내색 한 번 비추지 않는 달인.
찰떡궁합 자랑하는 요리를 만난 덕분일까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해본다 하고 왔습니다. 유부의 속재료가 완성됐다면 이젠 겉재료 차례. 중국 고량주인 백주를 넣어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은은하게 향을 살려주죠. 그런 뒤에 유부를 넣고 살짝 데친 뒤에 실온에 놔두면 끝. 자, 이제 베개에 솜을 채우듯 만들어둔 속재료를 유부에 알차게 넣은 뒤에 접시에 담아주면 됩니다. 살에 고춧가루를 섞어서 찝니다. 근데 이제 그냥 찌는 게 아니라 유부에다가 채워서 찌면은 유부의 고소함이 이 양념장의 맛을 더 고소하게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에는요, 달인의 깊은 뜻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단계들의 연속. 자, 이번엔 또 뭔가 보니까 쟁반을 물 위에 띄운 뒤에 그 위에 전분을 얇게 펴고 뜨거운 물을 살짝 넘치게 만들어서 전분을 익혀주는군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힘 조절. 너무 세게 눌러 쟁반이 물에 푹 담가버리면 안 되는데요. 즉 요령이 필요한 작업.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막처럼 쫀쫀한 피가 완성되는데요. 그걸 찬물에 살짝 식혀서 떼어내면 끝. 이건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예, 물전분 피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투명한 피는요, 사천 요리에서 팔방미인 재료로 쓰인다는군요. 농작물에 비닐을 씌우듯 곱게 유부를 덮어주면 제 한 몸 희생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내는 기특한 녀석이라죠. 양념장을 찔 때 수분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요. 이제 일종의 코팅 역할이죠.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손질한 양파, 대파, 생강을 프라이팬에 넣고 그 위에 준비한 유부를 올린 뒤에 뚜껑을 덮습니다. 물이나 기름 없이 오로지 밑에 깔린 야채들이 구워지면서 나오는 수분과 향 등을 가득 머금게 만듭니다. 향채라고 중국 요리에서 이제 양파, 대파, 생강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향을 양념장에 입히는 겁니다. 음식의 맛은 기본이지만요, 향은 또 다른 맛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건 다 흡수했다 싶은 유부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유부 속을 채웠던 재료들은요, 윤기 좌르르한 고소로 탈바꿈했는데요. 이걸 또 찰게 다지며 양념장 만들기에 초석을 다지는군요. 다져진 재료에 메주콩을 넣고 이어서 또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투하시키는군요. 일반 기름보다 이 향유를 사용하면은 이 풍미 자체가 완전 틀려집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달인의 레시피. 메주 다듬듯 잘 다독인 뒤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그 쓰임새를 갖추게 되는군요. 숙성을 시킵니다. 지금 먹어도 맛있지만은 숙성을 시키면은 매운맛이 더 깊어지고 담백해집니다. 열매라는 음식은 달지만요, 인내라는 요리 과정은 참 써요. 이렇게 힘들게 탄생하는 사천볶음밥. 이젠 밥알 한 톨도 남김없이 감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달인이 매일 흘렸을 땀방울이 헛되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쓸 재료를 혼자 밤새도록 썰어보기도 하고 프라이팬 웍을 돌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연습도 해보고. 처음의 열정과 달인만의 철학으로 더 멋진 요리 기대하겠습니다. 이 중식을 요리를 함으로써 저희 가족도 있는 거고 저도 존재하는 거고 제 삶의 전부죠. 단 1분 1초도 허투루 요리를 하지 않는 달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